챗GPT의 대답을 듣고 다급하게 실내 온도는 15도인데 만화경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3월 8일에 만들고 지금 오늘은 두 번째로 만든 EM 살균물 발효액을 흙에 섞어주려고 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또 모아두었던 잎들이 보이고요. 저기 갈색은 몬스테라 근경 정리해서 잘라서 넣었더니 저렇게 많아 보이네요. EM 발효액 넣어서 섞어볼게요. 탄산소리 들리시죠? 수분이 충분해야 발효가 더 잘 된대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버렸던 커피박 화분 흰색 곰팡이들이 틈틈이 보이거든요. 이게 호기성 미생물이어서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래요. 여기도 이렇게 흰색 곰팡이가 피었어요. 깻목에. 처음 섞어주고서 열흘 정도 지난 흙이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소리에 힘이 빠졌죠? 오른쪽에 있는 흙이랑 낙엽이랑 깻묵 섞은 거 나눠져 있던 통도 모두 합쳐서 넣어주었고요. 틈틈이 손으로 쥐었을 때 흙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을 2리터짜리 통으로 4-5번 정도 넣어서 섞어줬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위에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 덮어두고 온도 변화를 지켜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바로 탭이 만드는 곳의 온도는 20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르고 있죠? 근데 이마저도 이 공기가 잘 닿는 위쪽은 20도인데 원래 설치를 했던 이 아래쪽의 온도를 보면 10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제가 주로 섞은 낙엽이랑 잎사귀들은 산소에 잘 반응해서 발효가 되는 산소를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이게 좁고 깊은 형태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분배를 하고 섞어줬고요. 흙은 베란다에서 말라버린 식물들 흙으로 보충해주고 부족하면 상토 덮어주려고요. 그것은 아유, 이 굵은 식물들 생명력 어떡해요? 이거는 더덕이나 도라지일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고 이렇게 두니까 조금 보기에도 편안하시죠? 이렇게 덮고 원래 자리로 놔두고 온도 변화가 있기를 학수고대해 볼게요. 예정이 없이 시작된 더덕으로 추정되는 녀석 분갈이. 포로개님이 진행하셨던 샤인머스켓 키우기 테스트 화분 만들었던 거에 심어놨던 건데 지금 아주 건강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뿌리를 꺼내가지고 흙에서도 막 한약 냄새가 나요. 어휴, 귀여워라. 그냥 키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더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일약 화분으로 옮겨줍니다.
여기 베란다에 어머니가 주신 이런 식물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더덕이나 작약같이 자라는데 실은 당귀인 이 녀석도 어머니가 주신 식물인데 이 당귀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더덕도 생존 신고를 하네요. 그리고 당귀랑 더불어서 이 삼지구엽초 어머니가 주셨는데 이 녀석이 잎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전에 밀리미터 밀리그램 편집샵에서도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거기가 파도식물도 함께 있는 데여서 제가 종종 구경하러 가거든요. 그런 멋쟁이 삼지구엽초도 있습니다. 더덕으로 추정하는 녀석은 여기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 위에 튤립 선캐쳐가 이제 잎 끝에 붉은 빛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란빛이 거의 대부분 보였거든요.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잎 끝에 잎이 모두 떨어졌고 잎이 떨어지자마자 자라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온도가 안 올라가지고 마침 요즘에 출처가 나오는 챗GPT라고 BING라는 이름의 어플이고 거기서 제가 한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고 물어봤어요.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미생물 발효제가 양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첫 번째 대답부터 뭔가 그럴듯한데 싶었던 게 제가 여기에 한 10리터 정도 물을 넣었는데 그 중에 2리터만 EM 쌀뜨물 발효액을 넣고 나머지는 물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고 또 단어는 조금 더 번역이 필요한 단어들이 있긴 한데 풍부한 농산물을 사용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영양가가 높은 음식물, 부산물 같은 걸 넣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벌레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이거는 못하는 걸로 패스를 하고 또 발효 용기가 공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그러니까 공기의 용량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얘가 지금 너무 깊은 오시래기 싸울 거야? 이따가 싸워야 되는데 발효 용기의 크기도 그럴듯한 답변인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도 지금 베란다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기 때문에 한 15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4-5개의 대답 중에 용기의 크기나 이 발효액 같은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챗GPT의 대답을 듣고 다급하게 쌀뜨물에 EM을 섞어서 하루를 보냈고요. 물론 일주일을 발효시켜서 뿌리면 더 좋겠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이 녀석을 넣어보겠습니다. 뭐 성공한 것도 없는데 대충 하고 있네요. 뿌리러 가봅시다. 위에 덮어놓던 흙을 걷어내고 있었고요. 덜어낸 흙들 보면은 이 보라쌀이 잎이 꽤 발효가 된 것 같아가지고 또 희망 회로를 가동했습니다. 추가를 해줬습니다.
비닐로 한 번 더 덮어주고 마무리합니다. 보통 한 계절 전에 이 비료를 준비를 하니까 원래 속도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엄청난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무스카리는 꽃대가 원래 여기 이쪽에 하나만 모였는데 여기 2개, 또 여기 3개, 또 여기도 있다. 이 녀석들도 아직 잎이랑 같은 색으로 꽃망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꽃이 져가는 가든 에버스케이프 꽃대를 잘라줬고요. 바로 뒤에서 나머지 꽃망울 2개가 피고 있어가지고 다음 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2월 2일에 수경 재배를 시작한 선캐쳐 튤립이 오늘 3월 20일이 되어서 만개를 했습니다. 꽃가루가 빼곡하게 묻은 수술들도 6개, 꽃잎도 6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입니다. 캐롤파이어 꽃이 완전 시선을 집중시키죠. 캐롤파이어 말고도 또 다른 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안개나무에 새로운 겹순들이 돋아났습니다. 겹순은 이렇게 앞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도 있습니다. 겨울을 무사히 났다는 이런 신호들이 보이고요. 이 무스카리가 포도알 같은 꽃이 벌써 기대되는데요. 꽃을 피우면 얼른 베란다 거리대에 내보내고 꿀벌들한테 꽃가루 가져가라고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캐롤파이어는 한창 개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 물이 완전 다 마르진 않았는데 물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4방향으로 나뉘어져서 꽃대들이 있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래는 한 1, 2월에 꽃을 화려하게 피워주는 보라쌀인데 원래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 잎들은 많이 잘라줬고요. 꽃을 쉬어가는 대신에 새로운 잎과 줄기를 마구마구 내고 있습니다. 물주기를 다 하고 나오니까 튤립이 햇빛에 반응해서 꽃잎을 펼치는 건지 꽃잎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꽃술이 많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어물렸어요. 여러분, 저는 높은 온도로 퇴비 발효시키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3번째로 배합을 바꿔보는 거예요. 빙 어플 챗GPT에서 알려준 것처럼 발효를 시키는 재료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파 마른 거랑 어제 말려둔 파랑 수세미 또 귤 안에 껍질, 귤 겉에 껍질 이런 거 말린 거 그러니까 영양분이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모험을 해보려고요. 원래는 제일 단순한 재료로 진짜 베란다에서만 나온 재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발효 온도를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과일이나
음식물 부산물들을 추가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널찍한 형태의 보관 용기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재료들을 또 추가를 해주면서 층층이 쌓아보면서 온도 증가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또 섞어볼게요. 굵직굵직한 재료들로 파이프를 넣어볼게요. 호주에 있을 때는 이렇게 흙의 비율이 많은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상자에 두고 넓게 펼쳐서 보니까 흙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넓게 보는 게 공기도 더 잘 들어가지만 변화도 잘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기에 계란 껍질도 넣을 거거든요. 가져올게요. 계란 껍질을 안에를 싹 씻고 이런 막 같은 거를 최대한 떼서 말려뒀고요. 완전히 가루를 내서 이게 토양 개량할 때 농부님들이 꼭 추가하시는 영양제라고 해서 저도 만들어 봅니다. 계란 껍데기도 뿌려주었고요. 흙쌓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크게 잘려있는 줄기들이 보이면은 또 잘라주고 이럽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발효탭이 만들 때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많이 어두워지고 퇴비화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 전에 비해서 퇴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뿌리 같은 거. 전에는 안 잘렸는데 뿌리 같은 것도 자르고 재료. 다시 흙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발효 퇴비를 모두 쌓았고요. 위에 흙으로 덮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덮어주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음식물 부산물도 넣어보고 통도 넓고 깊이는 좀 낮은 것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해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3월 8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1일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색이나 뭔가 냄새 같은 게 퇴비에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잎퇴비 발효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기다려지네요. 오늘도 선캐쳐가 접시처럼 꽃을 만개했고요. 오늘이 4일차인데 점점 꽃이 벌어지는 정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캐쳐가 만개할 즈음에 일주일 늦게 심었던 핑크 임프레션이 개화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보이는 녀석은 선캐쳐고요. 일주일 차이로 심었는데 훨씬 더 천천히 자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핑크 임프레션도 선캐쳐랑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자라는 튤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경으로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선캐쳐랑 더불어서 핑크 임프레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천천히 움직인 아케바나처럼 굵은 밑둥이 썩지 않고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친구 햄님이 선물해주신 핑크 임프레션인데 꽃 끝에 분홍색 색깔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지구엽초는 이렇게 세 갈래의 잎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너무 귀엽죠? 바로 옆에는 이탈리안 바슬리가 겨울도 무사히 나고 더 줄기가 두껍게 자라고 있고요. 조만간 잎을 쫑쫑 썰어가지고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는 잎을 아주 완연하게 내가 잎이다 하고 펼쳤어요. 이렇게 보송보송 솜털이 돋보이는 잎들이고요. 그리고 무화과도 겨울 내내 뾰족한 연두색 총만 보이다가 이렇게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도 같이 준비를 해요. 이렇게 빨리 열매를 준비했었나 싶기는 한데 해를 가장 가까이서 받는 줄기들은 이렇게 열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알리움 호아니가 꽃대를 이렇게 냈는데 방사형으로 작은 꽃들이 우산처럼 펼쳐지는 형태로 굉장히 아름다운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꼭 접은 우산 형태처럼 시작을 하네요. 이 담쟁이가 잎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되게 뾰족하죠? 이 위에는 이제 막 잎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3개의 점으로 벽에 붙어있는 저 흡착판들이 개구리 손자국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래쪽은 아직 작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잎을 움트기 시작하는 베란다 식물들이었습니다. 파슬리 오랜만에 수확해 보려고요. 이 녀석까지 수확해야겠어요. 새로운 작은 잎이 가운데서 자라고 있네요. 우와, 신납니다. 오랜만에 토마토 파스타 하는데 넣어 먹으려고요.
아, 예뻐. 잘 못하는 게 티가 나죠? 자주 안 해가지고. 바슬리의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톱밥이랑 계란 껍데기를 넣고 한번 뒤집어준 후로 20도에 머물던 온도가 25도로 올랐어요. 밖은 지금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꽃을 터뜨렸어요. 벚꽃 덕분인지 이 베란다 거리대에서 꿀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무스카리 꽃 내놓고 꽃가루 수분해가는 거 보여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무스카리를 내놨고요. 원래 저 자리가 도라지가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지 화분을 안으로 들여오고서 살짝 흙을 파봤는데 뭔가 이 위에서 흰색 뿌리가 보이는 걸 보고 뭐지 살아있는 건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봤는데 또로론 도라지 뿌리가 번식을 했습니다. 지금 파종한 녀석들이 언제 싹을 틔울지 몰라서 기다리는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뿌리 번식에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저번에 이 흙을 버리지 않길 잘했네요. 얘 다시 이제 흙 가리해서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무스카리가 개화를 마치고 나면 얘를 내보내야겠어요. 그리고 이 삼시구엽초 많이 자랐죠. 먼저 흙 위로 고개를 내민 녀석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서 뒤따라오는 녀석들보다 빠르게 해를 따라서 잎을 펼치고 있고요.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이 3이랑 9가 숫자 같았는데 아래에 있을 때는 잎이 3개만 보여서 이름의 뜻을 가늠을 못했는데 이 줄기가 3개고 또 그 위에서 잎이 또 3개가 나와서 3 곱하기 3 해서 구엽초인가 봐요. 여러분, 그리고 수경으로 키우다가 움직임이 느려서 밑둥이 썩은 튤립 아케바나는 움직임이 꽤 빨라진 것 같아서 물주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물 줬나 봐요. 과습으로 결국에는 이 끝에가 말라서 확인해 보니까 안에가 물렀더라고요. 조금 더 건조하게 관리해 줄 걸 싶어요. 핑크 인프레션 잎이 정말 넓죠. 그리고 선캐쳐들이 다음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핑크 인프레션도 살짝 노란색 빛이 돌기도 하고 분홍색 빛이 돌기도 하고 너무 벌써 예쁩니다. 이 안쪽에 꽃과 줄기가 만나는 쪽에는 보라색 빛이 돌기도 하네요. 여러분, 저는 텃밭상자 온도가 실내 온도는 15도인데 어제 25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20도로 내려가가지고 뒤집기를 합니다. 지금 4분의 1 중에 우측 상단에 흙을 퍼올렸고요. 이렇게 퍼올리고 얘를 이렇게 일로 옮기고 얘를 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서 흙을 섞어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가드너 다이어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 겉으로 보였던 나뭇잎들 흙을 덮어주듯이 안으로 넣어줬고요. 20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튤립은 너무 예쁘게 개화를 했습니다. 핑크 인프레션. 아직 살짝 그 꽃 중앙 부분엔 노랑빛이 보이고, 또 수경으로 키운 선개천은 거의 나리꽃처럼 엄청 넓게 피었어요. 또 무스카리는 오늘 물주기 하는데, 녹색 꽃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꽃 아래쪽부터 푸른색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핑크 인프레션이 만개를 했습니다. 꽃 아래쪽에 보이던 검보라색 점들은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선명한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색상이었어요. 핑크 인프레션과 선개처, 그리고 나머지 흙에 심어준 선개처들이 개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알리온 코아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런 꽃 봉투 같은 걸 터뜨리고 꽃들이 마구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르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아스틸베가 겨울을 잘 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갈색 잎이 올라와서 잘 보이지 않긴 한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은 아직 조그매요. 여기. 기특하게 겨울을 잘 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작약도 요즘 들어서 며칠 사이에 불쑥 키가 자랐어요.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조금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식물들이. 이 녀석은 안개나무인데요. 2월 말에 가지치기를 해준 이 안개나무는 처음에는 이 줄기가 모이는 곳에서 잎눈이 먼저 터졌는데, 지금 보니까 가지치기 한 곳 바로 근처에서도 잎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특해. 그리고 가든 에버스케이프 두 번째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화성과 연속 개화성이 높다고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개화를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튤립들 해줬다고 그새 잎이 다쳤어요. 이제 흙에 심은 선개처도 주홍색 빛을 더하고 있고요. 핑크 인프레션도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꽃술이 보입니다. 꽃 안에 꽃술과 어두운 문양의 모습이 꼭 육각형 만화경 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캐롤파이어가 꽃이 피기 시작한 지 한 2-3일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꽃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밭처럼 보여서 깜짝 놀라셨죠? 이 녀석은 어머니가 오랜만에 꽃 트럭을 발견해서 보로니아 피나타인데요. 오늘 막 분갈이를 했고 집에 온 지는 한 3일 정도 됐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술이 굉장히 가운데 노란 꽃가루 주변으로 반짝반짝거리는 하얀색 털술도 보이고 사방으로 4장의 꽃잎이 펼쳐져 있고 그 틈틈이 또 동그란 이 꽃망울들이 빼곡해가지고
꽃은 왁스 플라워를 닮았고 잎은 또 바늘잎 같은 이 그레빌리아 로부스타를 닮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알로에 캐롤파이어가 제가 어제 물을 더 준 것도 아닌데 아래쪽 꽃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래는 바로 위에 있는 꽃처럼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서 꽃 안이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알부카 스피랄리스도 꽃대 줄기가 꽤 길어졌죠. 그리고 파종의 씨앗들이 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땅콩. 이 녀석은 완두콩이고요. 그리고 병아리콩. 이렇게 셋이 발화를 했고요. 노란 코스모스가 두 번째로 발화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발화한 녀석을 발견했는데 정말 작은 점처럼 발화를 한 비올라입니다. 선물로 주셨던 비올라가 발화를 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녀석은 먼저 옮겨줬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니다. 여러분, 흙에 심은 선캐쳐 튤립도 개화를 시작했고요.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가 개화를 했습니다. 크기가 처음에 왔던 꽃보다는 작은데 다음 꽃대도 보이시죠? 이 녀석은 여기 안내문에 뿌리가 움직이기 전 이른 봄에 퇴비를 주어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화기 중반 여름철에도 유박 등 유기질 비료를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유박 비료는 강아지 고양이한테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겉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배수층 까는 쪽에 두고서 흙을 한 겹 쌓고서 묘목을 올려보려고요. 안전을 위해서. 땅이가 아직 존재를 모르는 저 녀석도 담쟁인데 지난해에는 여기에 빨판을 딛게 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지상부가 모두 다 말랐는데도 다시 이렇게 빼꼼해줬어요. 비올라 씨앗은 이렇게 떡잎 두 개가 짠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랐고, 노란 코스모스 씨앗이 또 발화를 했습니다. 교황의 동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루나리아가 꽃을 만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동전 같은 씨방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봄에 분갈이를 해줬더니 기특해. 잘했어. 오늘 물주기 하는 몬스테라 아단소니 SP고요. 이제 곧 잎을 펼칠 것 같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잎들이 있고, 캐롤파이어 꽃대가 고개를 쳐들다 못해 하늘로 90도로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와, 완전 변화무쌍한데요? 거의 줄기랑 같아졌어. 저는 이 녀석이 처지길래 물이 부족한가 이러고 꽃이 있을 때는 물을 더 많이 먹으니까 물을 부지런히 줘야겠다 하고 또 쳐다봤는데 아니 웬걸 완전 힘을 냈어요. 요즘은 아침에 물 주기 전에 하는 루틴이 생겼는데요. 꽃핀 거 구경하고 퇴비함을 살펴보고 뒤적뒤적 해보고 너무 큰 잎들은 조금씩 잘라주면서 EM 쌀뜨물 발효에 분무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뭇거뭇해졌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3월 8일에 만들고 지금 30일이니까 3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햇빛이 유독 천에만 쏟아져가지고 물주기 촬영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땅이
이거 뭐야? 빛이 짱이지? 이렇게 저는 오늘 물주기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한지 여기가 벚꽃이 더 많이 피고 이 바로 앞쪽은 조금 더 천천히 피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 위치 따라서도 온도가 많이 다른지 개화 속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 봤어요? 이거 봐. 꽃 폈어. 땅이 이제 조용해졌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우당탕탕 가드닝 영상에서 봬요. 그러면 안녕!